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확률과 통계 두 번째 차시 수업이고요. 오늘부터는 교과서랑 그리고 제가 계속 올려둔 요 공부할 자료 있었죠? 요 프린트 살짝 이용해 가면서 문제풀이도 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준비하시면서 질문거리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 이용해 주셔도 괜찮고 제 개인 채널에 사실 이 영상에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 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업로드를 하고요. 월, 화, 수에 영상을 찍을 거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용해서 질문하신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아무튼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곱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곱의 법칙으로부터 NPR과 N팩토리얼이 이끌어진다는 거는 잘 설명 들으셨죠? 그런데 저는 NCR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질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뭐 원순열 같은 것들 곁들여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할게요. 첫 번째, NPR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구분이 가는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은 요 R개만큼 뽑는다는 거였잖아요. R개를 뽑아서 순서를 부여한다, 순서를 준다라는 게 풀 버전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고 계산하기 이전에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배웠던 내용, NC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에서 결국에는 R개를 뽑잖아요. 근데 R개를 뽑는데 순서 없이 일부러 이렇게 쓰겠습니다. 순서 없이 R개를 뽑는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도드라진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NPR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부여되고요. NCR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편적인 경우에는 이쪽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뭐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간에 어떤 관계식을 알고 있냐면은 NPR 같은 경우에는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아니냐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없이 뽑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제가 몇 개 뽑았다고 얘기했나요? 여기 R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 뽑은 R개의 대상에 그러니까 R개의 대상에 걔네들끼리의 순서를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나서 얘네들이 순서가 없어서 이제부터 나는 순서를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두 번으로 나눠져야 되냐. 어차피 한 방에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뽑으면은 이 연결 동작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말이나 노란색 하고 나서 빨간색 하는 말이나 동등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니, 이런 관계식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식과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NPR 같은 경우에 곱한 형태의 식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NCR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이런 식을 얻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 곱하기가 있고요. 여기 부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쓰여진 게 좀 안 좋다면은 NCR은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없이 뽑는 거예요.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없이 뽑는 거고 이 부분은 말로만 할게요. 이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뽑아버린 다음에 그 R개에 대한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적겠습니다. 그럼 뺏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어차피 국어 영역도 좀 공부하셔야 되니까 좀 어려운 말로 쓰겠습니다. 이걸 박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히셨을 겁니다. 곱하기는 부여고요. 나누기는 박탈이에요. 그럼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가 더 생기는 거고 나눠가지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뭔가 정보가 없어지는 건데 그럼 지금 제가 만든 정보는 무엇이냐면요. 순서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당연히 숫자가 커지는 것이고 나눈 거는 뭐냐면요. 순서라는 생각을 없애버렸으니까 순서라는 정보를 없애버렸으니까 숫자가 작아진다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1학년 때 진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냐. 방금 여기에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순서 부여, 순서 박탈과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얘기로부터 얘네들을 전부 한 번에 설명해 드리. 방금 전에 말이 그냥 끊어졌는데요. 전화 와서 영상 녹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이 한 개밖에 없어서요.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만 따로 마련한 거예요. 저 돈도 없는데 뭐 여러분이 제가 돈이 있고 없고를 알 바는 아니잖아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을 거고. 근데 돈이 없어도 수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순열을 방금 공부했던 관점과 같이 그냥 쭉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냥 원순열이라고 써 있는 것들을 그냥 교과서에 있는 정의 있으면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칠판에 저는 쓰지 않을 것인데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이 있어요. 이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에 대해서 빙 둘러가지고 앉게 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나 되냐? 이걸 원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딱히 여기에다가 기호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시 같은 걸 만들어 볼 건데 지금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둘러서 앉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정도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정도를 다 그려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는 A, B, C, D 간에 위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얘네들이 어디 앉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A, B, C, D 순서로 쭉 글을 써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시계 방향대로 A, B, C, D가 쭉 늘어서 있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원순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들을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덧셈은 덧셈 나름의 목적이 있을 거고 곱셈은 곱셈 나름의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순열은 뭐냐면은 계속 하던 말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삥 둘러 앉게 하는데 얘네들이 막 구체적으로 어디쯤 앉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A, B, C, D라는 녀석들 사이에서 위치 관계가 그러니까 A, B, C, D라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A의 한쪽에는 사실 뭐 A의 시계 방향 쪽에는 B 있고 A의 반시계 방향 쪽에는 D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원순열 관점에서는 이것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생각하기 아무튼 4명한테 순서를 부여하는 거니까 4명한테 순서를 부여하는 거라면은 4팩토리얼이라는 테크닉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4명에 대해서 사실 일렬로라는 말 빼놓고 4명에 대해서 순서를 주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각각의 경우마다 얘네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똑같은 대상으로 볼 것이냐 다른 대상으로 볼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원순열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A, B, C, D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가지 같은 것이 나오고 뭐 B, C, D, A, B, C, D, A 아니고요. B, A, C, D에 대해서도 같은 네 가지가 나올 것이고 뭐 여타 등등해서 모든 경우마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데이터가 4배씩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4배씩의 대상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쓸데없이 많은 대상들을 그러니까 이 4개의 대상들을 구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4팩토리얼만큼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쓰인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순열을 구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4명에 대해서 쓸데없는 게 4배씩 생겼으니까 5명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게 5배씩 생기겠다. 6명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게 6배씩 생기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N명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게 N배씩 생길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건데요. 그럼 이거 자세히 계산하고 나시면은 이게 N-1 팩토리얼에 해당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뇌절이니까 넘기실 분들은 넘기셔도 좋습니다. 저는 식이 2개로 주어져 있는데 방금 전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N개의 대상에 대해서 모두 순서를 준 다음에 그 중에서 뭔가 좀 쓸데없는 데이터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N개의 대상들끼리 구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나눠서 숫자를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N-1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무슨 소리냐. 지금 몇 개 배열한 거예요? N개 배열한 게 아니고 N-1개 배열한 거죠? 근데 왜 N-1개를 배열했냐면요. 대충 넘어갑니다. 이거 시작점을 고정해버려서 제가 이 시작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순서를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순서를 줘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순서를 N개에 대해서 주지 말고 나머지 얘네들에 대해서만 순서를 줘 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입장인 건데요. 사실 이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도 안 풀면 또 좀 그렇죠? 하나 정도는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빨랐습니다. 다시 천천히 할게요. 예, 우리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 01번 제가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A, B를 포함한 다들 교과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A, B를 포함한 8명의 춤동아리 회원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러니까 원탁에 둘러앉을 때라고 해놔서 표시해 두시고 이거 원순열일 것이 원순열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A, B가 이웃하여 앉는 모든 경우의 수. 두 번째 뭐냐면은 A, B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요. 상당히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냥 8명을 원순열로 앉혀라 라고 한다면 8팩토리얼을 8로 나누면 끝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에 더하여 테크닉까지 알고 있으라는 건데 이웃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A, B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A, B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이게 A, B예요. 그리고 이게 뭐 C, D, E,
FG.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여기 A, B가 두 명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인 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충 보면은 아 이거 7명짜리 아니에요? 이거 7명짜리 원순열이니까 간단하게 7팩토리얼을 7로 나누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 좀 합시다. 이게 A일 수도 있고 이게 B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B일 수도 있고 이게 A일 수도 있어요. A, B, B, A 같은 얘네 내부에서의 순서를 부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01번에 1번 A, B가 이웃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테크니컬했다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 이거 진짜 헷갈리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직접 다 그냥 손으로 써봐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나열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냥 알아들을만 하다 싶으면은 이거 조금 설명 대충 할게요. 그냥 알아들을만 하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원탁에 둘러앉을 건데 남은 자리는 6자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원순열은 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막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중복되는 대상, 얘네들끼리는 사실 구분 안 해도 되는데 돌아가 있어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니까 그걸 나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n-1이라는 n-1 팩토리얼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A라는 애를 고정시켜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문제를 생각해 버린 거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 돌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여기 있을 거고 B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기준을 이미 제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 버리니까 이미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남은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그럼 6명에 대해서만 순서를 부여하면 되니까 그냥 답이 6팩토리얼 아니냐라고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문제가 되게 테크니컬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서 그냥 잘 알고 있는 한에서 문제에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문제 2번은 왜 안 풀었냐면요. 일부러 안 풀었습니다. 문제 2번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그냥 9팩토리얼을 8로 나누면 되는데요. 왜 목소리를 작게 하냐면 진짜 좀 쓸모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만약에 못 알아듣겠으면 꼭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순열 문제는 2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교과서 12페이지까지 좀 푼 셈이고요. 13페이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일부러 손 놓고 아예 필기도 안 하고 있는 게 왜 이러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이미 다 배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배우신 거라서 제가 안 가르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맨 아래에 나타나 있는 게 n 파이 r은 n의 r 거듭 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뭐 가지고 알아들으시면 되냐? 그냥 곱사건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합사건 말고 곱사건이에요. 이 일에 따라서 몇 가지 일들이 주르륵 더 생기고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이 더 주르륵 생기는 그러니까 사건들이 가로로 배열되는 그런 곱사건에 의해서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듣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게 맞고요. 용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기호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거 헷갈리면 인간도 아니지. 그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NR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됐다는 것이고 예시 들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제가 3파이 4라고 써놨으니까 이걸 여러분은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3의 4거듭 제곱이어서 이거 81이라는 거는 그냥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가위바위보 할 건데요. 가위바위보 한 판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낼 수 있는 뭐 패 같은 경우에는 가위 아니면은 바위 아니면은 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판의 전략은, 제가 한 판에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가위, 바위, 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가위, 바위, 보를 연달아 네 판 하면 몇 가지 전략이 생기겠냐. 다 맞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판이 있어가지고 이 첫 번째에는 가위, 바위, 보 중에 하나 낼 거니까 3이고요. 두 번째 판에도 마찬가지 가위, 바위, 보 중에 하나 낼 거니까 3가지고요. 세 번째 판도 가위, 바위, 보 중에 하나 낼 거니까 3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계속 연결되는 중이고요.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곱사건에 해당하니까 계속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어서 총 81개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왜 1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기호가 안 나오는 것처럼 다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1학년 때 여러분은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호는 오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기호 배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로 넘겼더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시가 하나 더 나왔네요. 14페이지 맨 위에 스스로 확인하기에 두 번째,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를 5판 한 거랑 똑같겠네요. 얘가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진 않을 테니까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보면은 1명 여기서 3가지, 2명 여기서 3가지, 3명 여기서 3가지, 4명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위바위보 3가지, 5명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위바위보 3가지. 그래서 3파이오 3의 5거듭 제곱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3번, 이것도 되게 와닿는 문제입니다. 오지선다형 문제 3개가 있다. 사실 이거 문제 조금 잘못했어요. 그 보기가 5개 있는 보기가 5개 있는 문제라고 해야죠. 근데 보기가 5개 있는 문제 중에서 각 문제의 답을 하나씩 임의로 고를 때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OMR 카드에 1, 2, 3, 4, 5. 그 다음 문제에도 1, 2, 3, 4, 5. 세 번째 문제에도 1, 2, 3, 4, 5라고 있는데 찍을 거예요. 몰라가지고 찍을 건데, 찍을 때 첫 번째에서 5개 중에 하나 찍을 수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거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찍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찍을 겁니다. 그래서 5의 세거듭 제곱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스스로 확인하기 같은 경우에, 스스로 확인하기 2번 같은 경우에는 3파이 5가 답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 03 같은 경우에는 5파이 3이 답이었어요. 왜 문제 이렇게 배열했겠어요? 일부러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배열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는 지금 이걸 예시를 찍는 거 가지고 OMR 카드랍시고 그려놓고 나서 뭐 5개 하니까 125개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특히 이 경우의 수라든지 통계까지 넘어갈 때까지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게 공평한 죽창이어서요. 여러분도 한 방, 내 친구도 한 방,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한 방, 모르는 애들도 한 방, 다 처음 보는 거니까 대처가 잘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엄청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데는 진짜 이만한 과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못 믿는 애들 쳐도 괜찮은데, 그냥 한번 고3이니까 곧 수능 볼 거니까 내가 확률과 통계 정도는 그래도 한번 평균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지고 나서요, 그냥 조금씩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미적분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를 못한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진짜 노력이 부족한 거고 전략이 실패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올 만합니다.
아무튼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 15페이지부터 이어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방금 전에 우리 중복 조합 배웠잖아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중복 순열 배웠잖아요. 중복 순열을 왜 여기다가 뜬금없이 뒀는지 모르겠어요. 카테고리가 안 맞아요. 좀 코스가 되게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잔잔바리로 이렇게 흐름이 가다가 아니면 좀 그 다음에 좀 빡센 게 가다가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좀 널뛰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NCR과 원순열과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갑자기 누가 끼어 들어왔던 거냐면은 중복 순열이 끼어 들어왔던 거잖아요. 저는 좀 아니지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NCR에서는 리마크라고 썼고요. 있어 보이려고 영어 쓰는 겁니다. NCR에서는 NPR이라는 녀석을 R 팩토리얼로 나누어서 순서를 박탈하든지 아니면 중복을 박탈하든지 아니면은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누어주는 게 되게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원순열, 이건 기호가 별도로 없으니까 그냥 원순열 n개짜리라고 하겠습니다. 원순열 n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럼 다시 나눗셈 포함입니다. 이게 찍 그어놓은 거 포함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제거. 근데 그 쓸데없는 거에 중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중복을 제거할 수도 있었고 순서를 박탈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경우의 수 줄이기 의 맥락으로도 쓰이는 말들이더라 라는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더 할수록 알아듣기가 쉬울 건데요. 아무튼 간에 얘네들이 되게 좀 부정적인 의미, 막 없애버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냐? 어차피 이거 아닙니다.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쌍둥이가 구분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외에는 쌍둥이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쉽게도 지금 4월 초에 4월 8일이네요.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지난주에는 만우절이 있었는데 만우절에 학교도 못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노잼으로 지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쌍둥이였다고 치고 그리고 학기 초여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엄청 잘 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쌍둥이면 당연히 뭐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은 교실 한번 바꿔 들어가 볼까? 선생님한테 좀 혼날 것 같긴 한데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내가 이거쯤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봐주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하면서 뭐 자리 바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뭐 반끼리 바꾼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나가서 있다든지. 물론 저는 보문고 분위기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그러면은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지금 A, B, C, D, E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있고 5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얘네 둘이 쌍둥이에요. 얘네 둘이 쌍둥이여가지고요.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해놨더니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배열한 결과 중에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결과도 나올 수도 있고 B, C, D, A, E의 배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A, B라는 쌍둥이가 자리를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아니 A, B가 이렇게 있든 아니면 이렇게 B, A로 있든 간에 얘네들이 구분이 가잖아요. 그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E의 입장
쌍둥이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반을 바꿔 들어갔는지 안 바꿔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럼 구분이 안 간다는 게 뭐냐면은 A와 B를 같은 것으로 보는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번 쓰면 이상하지?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구분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이는 거냐면은 어차피 바뀌어봤자 알 수도 없는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빈칸이 두 개가 있는 셈인데 빈칸이 두 개가 있는 셈에다가 그 A, B를 배열을 하면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냥 A, B, C, D, E 5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인데요. 어차피 지금 E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A, B가 오냐, B, A가 오냐 이거는 E의 입장, 쌍둥이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순서를 없애버리시면 아니면 경우의 수를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만큼 쭉쭉쭉 나눠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쌍둥이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어렵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냐면은 교과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노가다 해가지고 직접 다 구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쌍둥이 이용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이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론만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칠판 좀 대충 지었고 이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명끼리 쌍둥이 그리고 4명끼리 쌍둥이 얘네 여자라고 하고 얘네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7명의 사람을 배열하는 방법 뭐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 일단 7명 전부 다 세우세요. 전부 다 세웠는데 우리 방금 전에 3명끼리 비교가 된다고 했습니까? 쌍둥이는 우리는 비교 못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쓸모없는 경우의 수만큼을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이 4명끼리도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쌍둥이라서 구분이 안 되니까 쓸모없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7팩토리얼을 이만큼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그냥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같은 대상들이 3개 있고 4개씩 있으니까 그만큼끼리의 경우의 수를 줄여주겠다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전략이에요.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누기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 발전시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12명의 사람입니다. 12명의 사람 중에서 3명끼리 쌍둥이고요. 이번에는 4명끼리 쌍둥이고요. 다음에 5명끼리도 쌍둥이인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12명의 사람이지만 같은 것이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것이 각각 3개, 4개, 5개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배열하는, 얘네들에 대해서 순서를 주는, 그러니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총 인간수를요, 총 사람 수를 생각하신 다음에 3명, 4명, 5명으로 각각 나눠주시면 된다. 이 3명, 4명, 5명에 대한 경우의 수를, 쓸모없는 경우의 수들을 싹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배웠고요. 조금 빨리 얘기했었는데 16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이하고 나서 오늘은 좀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 드리지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많이 풀어보면 괜찮거든요. 좀 문제를 풀어서 감이 오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페이지에 문제 0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6개의 숫자가 있는데 1, 1, 1, 2, 2, 2 이렇게 있는 애들을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그러면 해석하기를 같은 것이 있으니까 같은 것을 배열하는 수열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6개예요. 그럼 총 6개니까 6팩토리얼이라고 쓰시고 같은 것이 몇 개요? 같은 것이 3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6C3이라는 걸 알지만 6C3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6의 1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빨간색 2개, 영어 씁시다. 영어. 이거 레드 2개, 이거 블루 3개, 옐로우 4개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여 신호를 만들 때 양 끝에 노란색 깃발이 오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신호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고, 이 깃발들끼리는 그냥 색깔만 같은 색깔끼리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총 9개가 있는 거잖아요. 총 9개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기는 YY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냐? 무조건 이렇게 해라, 고정해라 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구나. 바꿔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고 사실 옐로우 몇 개예요? 옐로우 이제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쪽 갔어요. 그러면 저한테 남겨진 깃발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총 7개입니다. 총 7개? 설마? 마사카? 하면서 7팩을 2개, 3개, 2개에 대해서 삭삭삭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 굉장히 설득력 있고 쉽게 풀리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아니 뭔 얘기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뭐 나눗셈에 기반한다 해가지고 되게 모를 소리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문제들이 되게 쉽게 풀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좀 달라요. 얘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06번 풀었고요. 문제 07번도 볼까요? 문제 07번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그림 일부러 흐리게 그리는 중입니다. 칠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셔도 이거 다 설계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거쳐서 여기 가는 방법을 알아내세요 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막 1 이렇게 쓰셔가지고 답 내신 분들 있었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항정리 공부해 오시고, 이항정리라는 거 공부 못 하셨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는 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은, 그러니까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서술형 문항 같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시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와중에 혹은 서술형 평가가 있는 와중에 11111이라고 써놨을 때 교사가 태클 걸 수 있잖아요. 이거 왜 맞아?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교 가가지고 가기 위해서 면접 보기 전에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저는 PQR 표시했고요. 그러면은 P에서부터 R로 가는 게 첫 번째 코스예요. 그럼 두 번째 코스는 뭐냐면은 R에서부터 Q로 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코스 봅시다. P에서 R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오른쪽, 위.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총 3번, 위쪽으로 총 3번 가면 된다는 거지. 언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언제 무조건 위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총 몇 번 움직입니까? 총 6번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인다고요? 오른쪽으로는 3번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쪽으로는 몇 번 움직인다고요? 결과적으로 3번만 움직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언제 움직이냐고요?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P에서 R로 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R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일단 오른쪽 위 다시 말해서 총 3번만 움직이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인다? 2번 움직인다. 위쪽으로 몇 번 움직인다? 1번 움직인다. 1팩토리얼 좀 뻘쭘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좀 더 개괄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P에서 자꾸 R로 쓰네. P에서 R로 가고 R에서 Q로 간다. 근데 여기에서 접속사가 and, 가고라고 이어져 있으니까 이거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P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는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눈 거. 3이라는 글자도 못 쓰네. R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 3팩을 2팩, 1팩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문제풀이 깔끔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니까 잘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조금 더 길찾기 문제 풀이하고 나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2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되냐면은 제가 올려놓은 그러니까 이 강의 2강이잖아요. 2차 강의 밑에 올려놓은 이거 종이 뽑아놓은 거 너저분하네. 챕터 2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문제, 그러니까 확인하기 4번 그리고 뭐 할까요? 확인하기 4번이랑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4번 문제예요. 확인하기 4번 프린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좀 그려놓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수학 선생님들 대부분이 좀 그림도 잘 그리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좀 노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좀 불편하면은 또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도 뭐 나름 노력한 게 있어가지고 좀 안 알아주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지. 여러분 노력하신 대로 너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얘기 자주 해주려고 노력하니까 특히나 3학년들은 그런 얘기가 좀 되게 고플 거예요. 되게 제 점수만 보고 나서 기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 좀 듣다 보면 질리잖아요. 아무튼 여러분한테 열심히 관심 드릴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 오른쪽으로는 4번 가면 되고요. 위쪽으로도 4번 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3D니까 그리고 칠판은 2D니까 잘 못 그릴 수도 있는데 안쪽으로 3번만 가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총 몇 번 움직였습니까? 여기서 4번, 여기서 4번, 여기서 3번. 그러니까 총 11번 움직였어요. 그러면 21팩토리얼을 4팩, 4팩, 3팩으로 나눠주면 문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짜잔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되게 중요하고 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번에 있는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문제를 좀 풀도록 하죠.
여러분이 굉장히 좀 극혐할 만한 문제인데, 진짜 극혐할 만한 문제인데, 이게 왜 극혐이냐면요. 아니면 뭐 학원에서 좀 이런 문제들 연습해봤다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머리 안 쓸 건데요. 그냥 1111 쓸 건데요. 라고 하시면은 할 말 없어요. 다만 서술형 채점 기준 안에다가 그거 나 인정 안 할 건데 라고 제가 포장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평가는 나중에 일이니까 지금 문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여기까지 누가 안 파먹은 풀 버전의 사각형이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노빠꾸 직진 인생이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걸 원해요. 근데 P에서 Q로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P에서 R로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Q에서 R로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면은 PQR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분기점인데요. 이 분기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한 개의 분기점을 지나면은 최단거리라는 특성 때문에 나머지 분기점을 지날 수가 없게 되고요. 분기점들끼리는 이 시작점에서부터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모두 같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분기점이 A랑 B를 진짜 갈라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걸,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생겼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A에서 분기점 P를 지나서 B를 가는 것과 두 번째 A에서 분기점 Q를 지나서 B를 가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A에서 R을 지나서 B로 가는 경우 이 세 개의 합에 해당한다는 걸 깨닫고 문제 푸시면 좀 좋습니다. 한 10년 전에 많이 나왔던 스타일인데 요즘에도 뭐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능 같은 경우에도 가끔 뭐 이런 것들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A에서 P 지나서 B로 가는 경우를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보면요. 사실 이겁니다. A에서 P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나머지 부분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은 뭐냐?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에는 4번 가는데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2번이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 그리고 그 다음에 5칸 가잖아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벌써 완료됐고요. 뭔가 감이 오시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겁니다. 두 번째 방식도 그림 새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러면 A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는 4칸 움직일 건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1번이라고 했으니까 3팩, 1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리고 와씨 그림 잘못 그렸네. 예, 녹화 강의지만 영상 강의 라이브로 하는 것 마냥 일부러 틀린 척 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2번, 위로 3번 갔으니까 이거는 2팩,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거 제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해요.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것인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금방 나오거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 1 곱하기 사실은 4팩 나누기 4팩 곱하기 5팩 나누기 1팩 4팩 이렇게 나오면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내는 즐거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세 개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1111 써놓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2회차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이게 저는 전공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금방 따라오겠지라는 기대도 있긴 한데 실제 수업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조절을 못 해가지고 좀 과하게 어렵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할 테니까 열심히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